다른 사람한테 이제 꿀리지 않는 그런 해병대 소속대 팀장으로서 그 위치를 인정받고 그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해서 2001년도에 인간에서 이함대에서 PCC 부천함 대장까지 수행하다가 1년 동안 수행하다가 왔습니다. 인도훈련을 이겨내면 사회 적응력도 더 강해질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지원하게 됐습니다. 대학 뭐 한 학기 등록금 비싼 거 배우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값진 거 고생하는 것 같아서 배우는 것 같아서 더 기분 좋습니다. 사회에서 1등 한 번도 못했는데 군대 와가지고 1등 해봤습니다. 육해공 전천후 특수부대 UDTC. 지옥에서도 살아남는 강철 인간들이다. 세계 최강 대한민국 UDTC의 인간병기 개조 과정을 공개한다. (6월 10일) 자정 UDTC 교육대 특별훈련이 시작됐다. UDTC 대원이 되려면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극기주 훈련이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 상황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 계속된다. 깨끗한 물도 이게 마지막이다.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다. 여러분들을 정신력으로 강해지고 동기를 쌓고 팀워크를 다지는 훈련인데 벌써 여러분들 동기 2명이 다쳤어. 인간의 모든 욕망과 감정을 발가벗듯 벗어던져야 한다. 한 시간 넘게 물세를 받고 난 상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가운 바닷물이다. 현재 수온은 18도씨. 여기서 3시간을 버텨야 한다. 1시간만 있어도 체온이 떨어지면서 졸음이 밀려온다. 여러분들 하늘에 부모님 얼굴 보여줍니까? 일부러 노래를 시키는 이유는 졸음과 체온 저하를 막기 위해서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 노래는 아들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준다. 어머니! 마지막에 안 하나? 생도들이 바다에서 나온 것은 새벽 무렵. 이번엔 고무보트를 이고 계단 600개를 올라야 한다. 고무보트의 무게는 85kg. 한 사람당 10kg 이상을 머리 위에 떠받친 상태로 계단을 올라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 들어. 신내로 파이팅!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빨리! 다 왔어 들어! 다음 날 고무보트가 산으로 올라왔다.
험한 산은 아니지만 난코스가 도처에 깔려 있다. 등반 2시간째. 등반이라기보단 거의 낮은 포복이다. 바다에 있어야 할 고무보트를 산으로 올리자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산이 아니라 지옥 끝까지라도 극기주 동안엔 내내 고무보트를 이고 다녀야 한다. 평지라면 30분이면 족할 거리를 꼬박 3시간 만에 정상에 도착했다. 여러분들이 까딱 잘못하다 선수 방향 잘못 틀면 IBS 뒤집어집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도 잠시. 산을 올라왔으면 또 내려가야 한다. 겨우 한숨 돌리게 된 점심시간. 보트 젓는 페달을 미리 깨끗하게 씻어 놓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페달을 식판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숟가락도 따로 없다. 지옥주의 오랜 관행이다. 오늘 훈련을 심하게 해서 훈련을 좀 힘들게 해가지고 밥이 별로 안 먹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진짜 생각 좀 좋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월드컵 응원 연습 시간.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다. 5월에 입교한 생도들이 오필승 코리아를 알 리가 없다. 오필승 코리아가 연병장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경기 시작 시간이 다가왔다. 하지만 경기를 볼 수는 없다. 지옥주는 조금의 아량도 허용치 않는다. UDTCL 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전문 분야의 기술이다. 지옥주는 그 중에서 특히 정신력을 기르는 훈련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본능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만 UDTCL의 특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UDT 부대의 시초는 한국전쟁 직후 몇 명의 장교들이 미국 유학을 가면서부터였다. 그때 인천 항구에서 떠났거든요. 인천 항구 그 당시에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적었는데 그때 벌써 6.25가 바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도 한 45년 전이니까 상당히 그때는 강박했죠. 우리 UDT 대원 4명이서 여기서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갔습니다. 약 한 40일 가까이 걸렸죠. 이렇게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장교들이 한국에 돌아오면서 UDT 부대가 창설된 것이다. 배가 가서 교육받을 때는 상당히 많이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한 4개월 동안 교육받는데 고향 생각도 나고요. 힘도 들고 많이 울었어요. 그게 진짜 힘듭니다. 당시 사용하던 오리발을 한학준 씨는 지금도 고이 간직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에 지금 이제 많이 있죠. 옛날에는 없었어요. 우리 교육받을 때 한국에 오리발이 없었어요. 없고 이 다퀸이라는 건데 제일 큰 거예요.
또 나는 덩치가 컸어요. 큰 거 갖고 했어요. 미국 신문이 소개한 한국 유학생 기사다. 이 무렵 미국은 UDT의 실팀의 기능, 즉 육해공 전천후 타격 기능을 보강하고 있었다. 조광현 씨는 실팀 교육을 받은 최초의 한국인이다. 지역주 할 때 좀 되게 힘들었고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이 이제 몇 명 있었는데 그거를 다 한 군데다 이제 모아가지고 내가 이제 팀장이 되고 그래서 그 외국 애들 뭐 대부분 그 동남아 쪽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찬물도 못 견디고 체력도 약하고 해가지고 뭐 태국이다 월남이다 뭐 이쪽에서 온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애들을 끌고 이제 훈련을 모든 지역주 훈련이 선착순이고 뭐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조광현 씨가 돌아온 뒤 수중 폭발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UDT의 임무에 실팀의 개념이 도입됐다. 그 후 90년대 초 부대 규모가 여단으로 확대됐다. 맞물려 싸운 훈련이 전투에서 자갈과 갯벌 등 무수히 흩어져 있는 체력, 정신력, 작전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프로그램 역시 미국 실팀이 개발한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했다. UDT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 당시 만들어진 체조 프로그램은 지금 생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 특수 체조는 강한 근육질의 몸을 만들어준다. 하나, 둘, 셋. 셋. 마찬가지 반대로 가서 뒤꿈치에 손을 갖다 댑니다. 네. 얼핏 보기에는 군대에서 주는 기압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관절 곳곳을 풀어주고 근육 강도를 극대화시키는 목적으로 개발된 특수 체조다. UDT 체조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처음 보는 것들이다. 바로. 이런 동작을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 신체 각 부위에 강렬한 압박이 가해진다. 따라서 처음엔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10여 가지밖에 따라하지 못한다. UDT 체조를 52번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데는 보통 8주가 걸린다고 한다.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체조입니다. 목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전투 수영 시 생도들이 호흡 동작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체조가 되겠고 이런 반달 운동 같은 경우에는 잠수 훈련 시 물속에서 교육생들이 위급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조 훈련이 되겠습니다. 날씨에 상관없이 생도들은 오전 오후 2번 1시간씩 이 체조를 해야 한다. 적당히 때우는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 그래야만 생도들의 근육 하나하나가 전투에 맞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체조시켜줄 때 제일 고마운 것은 아침에 찌뿌했던 거 하기 싫던 마음이 막 그래도 체조하고 나면 어느 정도 하고 싶고 의욕도 생기고 몸도 풀리고 체조할 때 좋은 것 같습니다. UDT실 대원의 체력을 만들어주는 두 번째는 달리기다. 달리기는 2km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장교 출신의 생도가 갑자기 허벅지 근육이 뭉쳐 쓰러진 것이다. 힘 빼요. 이런 상태로 다시 달릴 수 있을까?
하지만 병원에 실려가지 않는 한 포기하면 안 된다. 매일 아침 있는 달리기에서 3번 이상 낙오되면 탈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관들도 뒤처지는 생도는 특별히 신경 쓴다. 달리기가 끝나고 생도 한 명이 심한 기압을 받고 있다. 이 생도는 오늘 달리기에서 꼴찌를 냈다. 동작은 오래 달리기에는 체력만큼이나 정신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관들은 꼴찌를 용서하지 않는다. 훈련 4주째. 4km를 15분 안에 들어와야 한다. 100m를 20초에 달리는 속도로 계속 달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날 테스트에서는 10% 정도만 기준에 통과했다. 6개월 동안의 훈련을 마칠 무렵엔 기준이 더 높아진다. 6km를 15분에, 즉 100m를 15초에 주파하는 속도로 계속 달릴 수 있어야 한다. UDTCL 훈련에선 유난히 턱걸이가 강조된다. 4개부터 시작하는데도 처음엔 교육생들의 절반 이상이 불합격이다. 종원이 매달려, 종원이. 종원이다. 뭡니까? 교관의 구령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몇 배로 힘이 들기 때문이다. 불합격된 생도들은 팔굽혀펴기 50개를 해야 한다. 그만큼 UDTCL 요원이 되기 위해선 팔 힘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한다. 이상 사태 시 만약에 자기가 로프에 매달렸다, 아니면 무슨 언덕에 매달렸다, 떨어지다가 무슨 나무 뿌리를 잡았다, 이럴 때 팔 힘 없으면은, 땡기는 힘 없으면은 어떻게 살아날 겁니까? 턱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턱걸이 훈련은 매일 점심 먹기 전 실시된다. 합격하면 바로 식당행이지만 불합격자들은 팔굽혀펴기를 다 마치고 나서 그것도 철봉 위에서 먹어야 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나마 이렇게 철봉 끝이라도 차지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불합격자가 많은 날은 철봉 한가운데서 고개를 해야 한다. 야, 똑바로 해. 차으로 좋아해, 한으로 물. 자, 헤이. 비 오는 오후 교육단에 있는 수영장. 본격적인 수영 훈련이 시작됐다. UDTCL 대원이라면 2-3시간은 너끈히 갈 수 있는 수영 실력이 기본이다. 그런데 교육생의 30%가 거의 맥주병 수준이다. (50m를)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생도들은 겨우 30%에 불과했다. 몇 미터도 못 가는 생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교관들은 개별지도에 들어갔다. 183번에겐 교관이 2명이나 붙었다. 하지만 호흡부터 고쳐지지 않는다. 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뭉덩무리가 새끼야. 익수장. 나가 빨리. 한쪽에선 맥주병 생도에게 일부러 물을 먹이고 있다.
물을 좀 먹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아야 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무릎을 많이 벌리면서 하는 UDTCL 대원들이 배워야 하는 전투 수영은 일반 수영과는 다르다. 빠른 속도보다는 장거리 능력이 중요하다. 작전 수행 시 수중 침투는 90% 이상의 성공률을 보장한다. 따라서 물의 힘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체력 소모는 최소화하는 영법을 익혀야 한다. 장거리를 계속 수영을 하려면 정신력이 바탕이 되어주지 않으면 추위라든지 기타 이런 관계가 많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정신력이 부족하면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기압이라든지 어떤 이런 쪽으로 해서 생도들에게 정신력을 가장 많이 배양을 시켜줍니다. 그래야만 추위를 이겨내고. 너 잘하잖아. 따라서 영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지금 네 저거 알았어? 아파요? 아파도 참고 해요. 예? 손만 갖고라도 해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유학생이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지만 전혀 통하지 않는다. 입수! 화이팅! 인내력과 의지력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뒤로 돌아. 그런데 숨참기 훈련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내가 정신 차려. 101번 생도가 무리하게 숨을 참다가 물을 먹고 허우적대는 것을 교관이 발견했다. 즉시 조치를 취하는데도 생도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101번!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101번. 좀 됐어. 됐어? 어? 다행히 생도는 의식이 돌아왔다. 사실 조금만 침착했으면 산소호흡기까지 동원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물을 먹으면서 겁에 질린 것이 상태를 더 악화시킨 듯했다. 풀었어요? 알았어. 풀어서 잘 묶었고. 됐어, 빼내. 뛰게 했는데. 전투 수영 외에도 UDTCL 대원에겐 다양한 수중 능력이 요구된다. 숨참기는 1분이 기본이고 5분까지 가능한 대원들도 있다. 산소통 없이도 10여 미터 바닷속에 폭발물을 장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오리발 수영은 기준이 4마일, 즉 6.5km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UDT 대원들은 육지에선 람버, 바다에선 물개가 돼간다. 수영 훈련이 끝난 오후 2시. 내무반 전체가 쥐죽은 듯 고요하다. 훈련 2주째. 생도들은 등만 붙이면 바로 잠이 들 정도다. 잠깐의 휴식 시간 동안 빨래도 해서 널고 땀에 젖은 옷과 군화도 말려야 한다. 받은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시간도 이때다. It's a letter from my wife from Bangladesh, Fionji. Yes, and she sends love to me, and she want my good health, and she want I can successfully complete this course, and she's just waiting for me, and she will wait. 사실 파이즈 씨는 며칠 전 훈련을 하다가 무릎을 다쳤다. And to hang it, feel like, but I don't want to give up. I want to complete.
해군 장교인 파이즈 씨는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보낸 위탁 교육생이다. 이번 훈련엔 파이즈 씨를 비롯해서 3명의 방글라데시 유학생이 참가하고 있다. I wish to complete this course. Then I dream about the honor and the respect I will get after qualifying this course when I will go back to my country. Now it's a challenge for me and for my country also. 5, 60년대 미국 UDTC로 유학을 갔던 우리가 이젠 제3세계를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 UDTC의 실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UDTC의 임무는 수중 폭파, 육해공 전천후 작전, 폭발물 처리, 해상 대테러 등이다. 서해 페리오 침몰 사건 당시 한국 UDTC는 해난구조 특수부대 SSU와 함께 사체 100% 인양이라는 세계 유례가 없는 성과를 거뒀다. 해석하기보다는 북한이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98년 동해안에 침투한 북한 잠수정의 성공적인 수색과 인양도 우리 UDTC의 수준을 입증하는 사례다. 관에 올리기 위해서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좋은 인양 방법을 택했을까? 체력과 정신력 배양에 주어진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고 과거 80년대까지는 용감무쌍한 남보형의 특전 요원이 요구되었으나 21세기를 맞이한 지금은 남보형에다가 최첨단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맥가이버형의 UDTC 요원이 필요합니다. 한국 UDTC는 매년 수십 회 미군과 연합훈련을 갖는다. 이 연합훈련을 통해 한국 UDTC는 21세기의 해상 주권을 지키는 최선봉부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기에 참가한 미 해군실 요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한국 UDTC 팀의 장비와 화기 면에서는 개선점이 있지만 요원 개개인의 자질, 정신력, 장비 숙달도 또 작전에 임하는 자세와 기량 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미 해군실 팀 요원들을 능가한다는 것이 그분들의 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UDTC 훈련 3주째 전투수용 테스트가 있는 날이다. (3km가) 조금 넘는 2마일 거리를 1시간 30분 안에 왕복해야 한다. 바다 수영은 수영장과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 파도가 있고 오늘처럼 적조 현상으로 1m 앞도 안 보일 때가 있다. 그래서 2마일을 1시간 30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상태가 어떤지? 허리도 아프고 추워서 못하겠답니다. 62번 그 다른 쪽에 붙여줄 수 있도록. 27주 또 이렇게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바다 수영은 항상 2명씩 짝을 지어 하도록 돼 있다. 장거리 한 4시간 이상을 수영을 하고 잠수를 하려면 혼자서는 상당히 고독하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어떤 짝이 있어야만 그 고독한 긴 시간을 달랠 수 있고 위급했을 때 조치를 취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짝이 항상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1시간 15분 정도가 지나자 선두그룹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5조 통과. 발전해야겠어. 니들은 진짜 엄청나게 발전한 거야. 어? 니들 느끼겠지? 즈음에 맥주병으로 분류됐던 생도들도 2마일 완주에 성공했다. 물 마시고. 장거리 수영 최대의 적은 저체온증이다. 생도 한 명이 들어오자마자 저체온증으로 쓰러졌다. 너무 뜨겁게 하지 말고 됐어. 자.
6월 초순의 바닷물 온도는 21도씨, 의외로 차다. 따라서 체온이 급격히 손실될 수밖에 없다. 어렸을 때부터 특수부대 요원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런 거 할 때마다 정말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 하고 그러니까 힘들지만 좋습니다. 그냥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있고 그냥 제가 자랑스럽게 여겨집니다. 세 명은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무슨 중간에 말이야? 포기하고 들어온 이 생도들은 퇴교 대상에 포함됐다. 한 거야. 참고 끝까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훈련이지. 중간에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 니들은 쟤도 지금 줘봐. 떨지 마라. 씨. 그런가 하면 교관에게 음료수 대접을 받는 생도도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오늘 한국 생도들 중 꼴찌를 한 15번 생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좀 됐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태양이 내리쬐는 철판 위에 생도들이 누워있다. 보통 사람은 발도 못 디딜 만큼 철판은 달궈져 있는 상태다. 하지만 장거리 수영을 마친 생도들에겐 체온을 높여주는 고마운 아랫목이다. 저는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맞죠. 제가 처음에 5바퀴를 못 돌아가지고 수영장에서 막 두드러 맞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1마일을 갔다 왔습니다. 나도 안 믿어집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방글라데시 유학생 파이즐 씨가 들어왔다. 무릎을 다친 상태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고향에서 열심히 배워온 한국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큰 박수. Suddenly 이렇게 나에게 찾아온 슬픔이 너무도 힘든가. 의외로 출신 가요에 발음도 능숙하다. 여기 오기 전 6개월 동안 배운 한국어 실력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다. 어떻게든 잊으려고 했지만 더욱더 커져가는 마음속에 삭잡고 후회도 내 체념도 더욱 마음만이 느리우분 한류 열풍이 그렇듯 한국의 UDTCL도 제3세계 국가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제 생도들은 마지막 기초훈련 하나를 남겨둔 상태다. 코끼리 맴돌기 20바퀴를 돌고 뛰어와서 종이 한 장씩 찍고 여기에 집합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코끼리 맴돌고 쪽지 줍기 게임이다. 뭐야 뭐 지금 앞으로 뛰어 앞으로. 20바퀴를 돈 사람한테 똑바로 가라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한 요구다. 오늘따라 교관은 군길 잡는다. 13번입니다. 쪽지에 적힌 번호는 고무보트의 번호다. 앞으로 5주 동안 IBS로 불리는 저속 고무보트 훈련이 진행된다. 이제부터 훈련생도들의 운명을 이 IBS가 좌우할 것이다. 구명조끼와 고무보트, 생도들의 겉모습이 UDTCL 대원다워지기 시작한다. 함성 소리와 함께 드디어 기초훈련 최종 단계인 IBS 훈련에 돌입했다. 들어가 물에. 왜 안 탔어요 IBS에? 그런데 방글라데시 유학생 한 명이 훈련을 거부하고 있다. 수영 훈련 때 다리가 아프다며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려던 바로 그 생도다. 훈련 안 할 거예요.
삐소리 대답해봐요. 야. 이번엔 교육반장도 설득을 포기했다.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이런 경우 탈락 대상에 올리는 것이 원칙이다. 결국 이 생도는 퇴교 조치됐다. 밤 10시, 생도들은 IBS와 씨름 중이다. 여러분들 이쪽으로 오란 말이야. 이쪽으로 오란 말이야. 먼저 IBS 뒤집기. 물이 찼을 경우 보트를 뒤집어 물을 빼는데도 요령이 필요하다. 하지만 물에 젖은 몸을 운신하는 것조차 힘들다. 다음은 IBS 젖기. 모터가 없는 IBS의 속도는 순전히 대원들의 팔 힘에 좌우한다. 턱걸이로 팔 힘을 키운 이유도 거기에 있다. 하지만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 보트에 탄 7명이 모두 한 호흡으로 움직여야 한다. 첫 IBS 훈련이 끝난 것은 새벽 2시가 다 돼서였다. 소금기를 씻어내느라 부두가 소란하다. 그런데 일순 정적이 흘렀다. IBS 훈련이 뭐 때문에 하는 거야? 협동심과 단결심 아니야? IBS 훈련의 의미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벌로 교관을 태운 채 교육대까지 이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보트의 무게는 85kg인데 거기에 보트 하나가 더 얹힌 셈이다.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자야 됩니다. 그만두고 싶잖아. 아닙니다. 훈련 강도는 점점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아 진짜 한 대 쳐버리고 그냥 나가버리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냥 뭐 역시 마음을 비우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수련 과정으로. 아, 이 정도 기합 받았으면 됐겠다 싶은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 진짜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합을 받으니까 아, 이쯤이면 진짜 이거는 이 정도면은 됐다 싶은데 막 상상을 초월합니다. 막 기합 주는 게. 그래서 그럴 때 좀 밉습니다. 빨간 모자 싫습니다. 빨간색이 싫어집니다. 공포의 빨간 모자는 바로 교관들이다. 하나, 셋, 하나, 둘, 한눈에 보기에도 보통 체력들이 아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저희 UET 교육대 교관들은 각 작전대에서 가장 우수한 요원들만 선발을 해가지고 우선 가장 기본적인 체력은 물론이거니와 강인한 정신력, 그다음에 사명감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4주간에 걸쳐 교관 전수과 교육을 마쳐야 되고 2주간에 걸쳐 연구 강의를 해가지고 연구 발표를 해야 됩니다. 또한 UDT 교관은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도들과 함께 훈련을 한다. 더욱 놀라운 점은 쉬는 시간 틈틈이 몸을 가꾼다는 것이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지만은 그리고 가정도 가지고 있지만은 일단은 생도들을 24주간 안전하게 그리고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관들이 무엇보다도 교관들 체력이 월등해야 24주 동안 한 기술을 수료시키는데 무엇보다도 큰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안 나오고 걱정 안 되고 니가 1차 탈락자 발표 하루 전. 왜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변했어? 어? 이제 겁이 안 나? 나 안 나? 안 나? 겁이 나? 안 나? 안 나? 네가 따로 수명한다. 알았어? 어제 한다는 생도 누구야? 이마일 수영을 중간에 포기했던 생도들이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나섰다. 그대로 따로 보내. 교육반장은 일단 기회를 줘보기로 했다. 조금이라도 너희들 조금이라도 저거 하면은
바로 오늘부로 퇴교해. 알았어? 알았어? 걔들은 반장이 판단했을 때는 지들이 의지력이 무지 약한 거야. 다음 날 퇴교 대상자를 선정하는 회의가 열렸다. 교관들이 마실 때 어때? 우리 안 되겠어? 약 먹고 있으니까 퇴교 대상자는 교관들의 공동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교관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인성이 일단 약하고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후보 열애가 3번 있습니다. 인성이 좀 부족합니다. 35번은 정신력도 부족하고 35번 이만 실무에서 배 타다 보는 말이야. 예 실무입니다. 어제 지금까지의 성적보다는 UDT실 대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체력과 정신력, 인성이 중요한 잣대가 된다. 퇴교한다. 대장 퇴교 시킨다. 수영이라든가 구보라든가 그 거리별로 해가지고 그 기준표에 의해 가지고 거기 미달된 자는 거기 맞춰서 다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 훈련대 4교가 있습니다. 그 4교에 보면은 그 예를 들어 구보를 3회 이상 나가온다든가 거기에 또그 도중에 쓰러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감안을 해가지고 결정을 다 짓는 겁니다. 계열 좌측으로 일할 수 있도록 드디어 1차 퇴교 대상자가 결정됐다. 33, 104번, 105번, 126, 모두 32명이다. 135. 들어가면 1년씩가 대부분 훈련 중 부상을 입었거나 병력이 있는 생도들이다. 하루 전 이마일 수용을 재시도해 성공한 생도 3명은 퇴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관 앞으로 다시 안 나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퇴교자들은 자대가 있는 경우 원대 복귀되고 신병의 경우엔 귀가 조치된다. 체력도 안 되고 몸도 다치고 그래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 친구들한테 미안하고 동기들한테. 옆에 동기생이 맨날 밤마다 수영도 연습하고 제가 허리 아프다 그러면 많이 주물러주고 마사지도 많이 해주고 저한테 도움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바로 옆에서 같이 숨쉬고 자던 동기생이 바로 없어지니까 기분이 굉장히 이상하고 하고 싶은 훈련이었는데 못 받아서 아쉽지만 제 다리가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깁스 침대 한 3주 나와서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UDT가 세계 최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2명의 퇴교생들은 세계 최강 UDT실 대원의 꿈을 접어야 했다. 하지만 남은 생도들도 안심할 수 없다. 퇴교자 발표는 앞으로 2번이 더 남아있다. 그동안 UDT실 대원의 기초를 다지느라 수많은 고비를 넘어온 생도들. 그들에게 최대의 고비는 극기주가 될 것이다.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견딜 수 있다는 바로 그 지옥주다. 잠을 못 잔 지 엿새째. 이때쯤 되면 생도들은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걸음을 걷고 IBS를 지탱해주는 것은 육체도 정신력도 아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초인적인 힘이다. 점심 식사 뒤 생도들이 그냥 연병장에 서 있다. 이것도 훈련이다. 눈 똑바로 안 떠. 가장 강력한 본능인 수면욕과 싸워 이겨야 한다. 이번엔 감미로운 음악까지 들려오고 설상가상이다.
눈꺼풀이 IBS보다 무겁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다. 공장 폐수와 생활 오수가 모여드는 갯벌. 악취와 독소를 내뿜는 이곳이 지옥주 마지막 훈련 장소다. 갯벌 훈련의 목표는 동물적인 생존 본능을 일깨우는 것이다. 냄새나는 뻘물에 온몸을 적시고 난 뒤 생도들은 조금씩 갯벌과 하나가 돼갔다. 발을 떼는 것조차 힘든 뻘밭에서 놀이터처럼 뒹군다. 더럽고 추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승리를 향한 열망이 솟구친다. 이제 생도들을 지배하는 것은 동물적인 생존 본능이다. 스스로 지옥의 몸을 던지고 또 거기서 살아남는 법을 생도들은 터득하고 있다. 우리가 진짜 깨어나라!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야 다다를 수 있는 UDTC. 세계 최강 특수부대를 향한 꿈이 이들 청동인간들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